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민준의 스타트업 이노베이트유가 최신 AI 기반 물류 플랫폼 프로메테우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성공에 대한 달콤한 기대감이 뒤섞여 맴돌았다. 강서연은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약혼자 최민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도맡았던 피로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기뻤고 그의 빛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투자자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파하고 있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당신이네요. 서연이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바로 그때 익숙하면서도 명랑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우리 서연이 민준 씨 챙기느라 바쁘네. 박수진이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지는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그렇듯 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 서연은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수진을 맞이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정말 심심했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서연을 지나 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꼭 성공하실 줄 알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달콤했고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듯했다. 민주는 수진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다 서연이가 옆에서 잘 도와준 덕분이죠. 그는 의례적인 대답을 했지만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 인사를 나누는 친구와 약혼자의 사이를 넘어서는 아주 짧고 은밀한 눈빛의 교환이었다. 마치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장난스럽게 민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스쳤다. 에이, 겸손하시기는 대표님의 능력이죠. 그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각인되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친구가 약혼자에게 보여서는 안 될 소유욕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수지는 원래 스킨십이 많은 아이였고 민준과는 자신을 통해 알게 된 후로 오빠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차가운 액체가 목을 넘어가는 동안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민주는 더욱 바빠졌다. 그는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미안해 서연아, 금방 다녀올게. 저기 VIP 라운지에서 잠시만 기다려줘.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심코 시선을 돌린 곳에 수진이 보였다. 수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민준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분명 민준을 따라가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민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어디가, 나랑 같이 있자. 서연이 수진의 팔을 잡자 수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다. 아, 서연아, 그냥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금방 올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를 의심하는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보내주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지정된 VIP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준이 뺨이 살짝 붉어진 채로 돌아왔다. 그의 뒤를 따라 수진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미안. 민준은 서연의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오히려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하죠. 중요한 분이랑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수진이 맞은편에 앉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다. 어쩌면 정말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합리화하려 애썼다.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일이었을 텐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다. 민주는 투자자의 까다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수지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서연은 그들 사이에 앉아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보였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두 사람의 작은 몸짓, 찰나의 시선 교환에 곤두서 있었다. 민준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따뜻해야 할 그의 체온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면서도 조금 전 라운지 박복도에서 수진과 함께 있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필 단둘이서?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사회자가 민준을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불렀다. 성공적인 런칭을 기념하는 마지막 축사를 위한 것이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하는 동안 그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검은 액정 화면이 주변의 화려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을 시작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멋있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자신감 넘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바로 그 남자였다. 저런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짓을 할 리가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의 의심을 꾸짖었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이 슥 하고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서연은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그녀는 그저 무심코 테이블 위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옆에 놓여 있던 은색 샴페인 버킷의 매끄러운 표면에 스마트폰 화면의 내용이 선명하게 반사되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글자들은 불에 달군 인두처럼 그녀의 망막에 새겨졌다. 발신인은 수진이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서연이 잠들면 바로 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서연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무대 위에서 민준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멀어져 갔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관통하는 느낌이었다.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민준이 연설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기야, 내 연설 어땠어? 괜찮았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미소였다. 응, 아주 멋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 순간 강서연은 결심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울부짖거나 추궁하지 않으리라. 대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주리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리라. 파티의 소음이 멎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도로를 최민준의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준은 성공의 여운에 취해 간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조수석에 앉은 강서연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오늘 정말 최고였지. 자기야, 투자자들 반응 봤어.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어. 민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침묵을 파티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이 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민주는 재킷을 벗어던지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잘 수 없지. 우리 둘만의 축하 파티를 시작해볼까.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흠칫 떨었다. 혐오감이 역류처럼 치밀어 올랐다.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약속을 한 남자의 손길. 그 입술이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오며 말했다. 미안, 민준 씨.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좀 아프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는 잠시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아쉽네. 그럼 푹 쉬어. 내일 할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는 자신의 성공에 너무나 도취해 있었기에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만큼 섬세하지 못했다. 그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향했고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침실로 들어온 서연은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밤의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저 불빛들 중 어느 하나도 지금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사랑, 신뢰,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샤워를 마친 민준이 침대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다. 축하주로 마신 술과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이 그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이끌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으로 뱉어내는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완벽한 어둠과 고요가 찾아오기를. 새벽 2시, 민준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서연은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사용하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 여행했던 파리의 사진, 기념일에 찍었던 영상, 미래의 집을 위해 모아두었던 인테리어 자료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파일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클릭 한 번에 추억이 담긴 사진 수백 장이 휴지통으로 사라졌다. 다음은 금융정보였다. 그녀는 몇 달 전 만약을 위해 비상용으로 개설해 두었던 자신의 개인은행 계좌로 접속했다. 그리고 공동 명의의 생활비 통장에서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과 변호사로 일하며 벌었던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체했다. 민준의 돈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동정이나 자비가 필요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중 민준의 가족카드로 연결된 것을 찾아 해지 신청을 했다. SNS 계정에서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한 겹씩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작업 같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제 그녀에게 사치였다. 디지털 흔적을 정리한 후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민준이 사준 명품 가방들, 화려한 보석들, 값비싼 옷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된 사랑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들만이 담겼다. 여권과 신분증, 대학 졸업장과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 한 장. 그녀는 가장 실용적인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세면 도구를 챙겼다. 캐리어는 금방 채워졌다. 아니, 비워졌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버리고 가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동이 트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한 이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 위에 머물렀다. 표지 모델은 바로 자신과 민준이었다. 세기의 커플, IT 업계의 신성과 법조계의 지성이 만나다. 그 표제어가 잔인한 농담처럼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서연은 왼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하며 끼워준 반지였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 이제와 보니 그것은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빼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차가운 금속이 빠져나가는 순간 서연은 마치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조용히 거실 테이블 중앙에 바로 그 잡지 표지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편지도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 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대신해 줄 것이었다. 그것은 이별의 선고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미련 없이 바라보았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강서연의 지난 삶은 끝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차가운 분노가 그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적지를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사랑했던 도시,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던 도시가 이제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출국장 전광판 앞에 섰다.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발하는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구매했다. 행선지는 싱가포르였다. 그녀는 그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것이다.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과거를 모두 이곳에 버리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상이었다. 2년 후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 45층. 통유리창 너머로 열대의 태양이 쏟아져 들어와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최고의 벤처 캐피털 회사 중 하나인 오리온 캐피털의 회의실 안공기는 그 풍경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캐서린 강, 바로 강서연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은 2년 전에 우아하고 부드러웠던 강서연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했다. 그녀는 이제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숫자로 세상을 분석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을 내리는 투자 분석가였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라콤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캐서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회의적인 표정의 이사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추천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테라콤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 이사가 팔짱을 끼며 반박했다. 캐서린 팀장,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진 수백만 달러를 불확실한 미래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캐서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캐서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이사님 말씀대로 현재 수익 모델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술이 가진 파괴적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3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3년 안에 금융제약 그리고 국방 분야까지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차가운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경쟁사들의 기술적 한계,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테라콤 창업자들의 숨겨진 역량까지 완벽하게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이사들의 반론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마침내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오리온 캐피털의 회장인 데이비드 첸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캐서린의 분석은 언제나처럼 훌륭하군. 그의 짧은 한마디에 모든 논쟁이 정리되었다. 나는 캐서린의 직관과 분석을 믿네. 테라컴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지. 결정은 내려졌다. 캐서린은 또 한 번의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캐서린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싱가포르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옅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지난 2년은 전쟁과도 같았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텅 빈 마음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갖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로펌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을 금융과 투자 기술 동향을 공부하는데 쏟아부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그녀가 작성한 날카로운 법률 분석 보고서가 우연히 데이비드 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오리온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로 전격 발탁했다. 그것이 기회였다.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과거를 버리고 캐서린 강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도끼와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가슴 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뜨거운 용암이 아닌 차가운 강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통유리 건물에 위치한 이노베이트유의 사무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스타트업의 전형이었지만 그 내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최민주는 대표실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잔뜩 찡그린 얼굴로 재무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숫자들이 온통 붉은색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명품 잡지를 뒤적이던 박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회사 돈 쓴 게 나뿐이야.
당신이 법인 카드로 리스한 그 스포츠카는 뭔데? 사무실 인테리어는 또 어떻고? 그들의 관계는 2년 전에 뜨거웠던 미래를 지나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후 그들은 잠시나마 자유와 승리를 만끽했다. 회사는 프로메테우스의 성공적인 런칭 덕분에 큰 투자를 유치했고 그들은 돈과 명예를 모두 손에 쥔 듯했다. 하지만 내실 없는 성공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다. 민주는 유치한 투자금을 기술 개발보다 외적인 과시에 쏟아부었다. 그는 강남의 비싼 사무실을 얻고 실력 있는 개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보다 언론에 자신을 포장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썼다. 수진 역시 홍보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회사 돈을 자신의 사치품을 사는데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방만한 경영은 회사를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다. 결국 프로메테우스 플랫폼은 잦은 버그와 허술한 사후 관리로 인해 주요 고객들을 하나둘씩 잃기 시작했다. 경쟁사들은 그 틈을 타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한때 IT 업계의 신성으로 불렸던 최민준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추가 투자를 받으려 국내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그의 평판을 알고 있는 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이대로는 안 돼. 자금이 더 필요해. 어떻게든 투자를 받아내야 한다고.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잡지에서 눈을 떼며 빈정거렸다. 누가 돈을 준대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민준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은 수진의 비난을 애써 무시하며 노트북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틀렸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해.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아직 우리의 초기 성공 신화를 모르는 외국계 투자자들을 공략하는 거야. 아시아 지역의 대형 VC들을 찾아보자.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만 본다면 분명히 투자할 거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희망을 찾으려 했었다. 그는 아시아 상위 10대 벤처 캐피털이라는 검색어로 리스트를 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회사의 이름들이 화면을 채웠다. 골드만삭스, 세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오리온 캐피털 싱가포르. 업계 최고의 수익률과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회사였다. 여기다. 민준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오리온 캐피털이 자신들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악연이 운명처럼 다시 얽히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투자 제안서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오리온 캐피털의 불은 자정이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다. 캐서린 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전 세계에서 날아든 투자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를 훑어내렸다. 대부분의 제안서는 과대 포장된 꿈과 부실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가능성과 수익률만이 그녀의 판단 기준이었다. 수십 개의 메일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 제목 위에서 멈췄다. 투자 제안서 이노베이트 유 AI 물류의 미래를 열다. 발신인은 최민준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캐서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물리적인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지난 2년간 단단한 갑옷처럼 그녀를 지켜주었던 캐서린 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틈으로 강서연에 잊고 있던 상처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 버킷에 비쳤던 잔인한 메시지, 침대에서 들려오던 민준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고통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이것은 악몽의 재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그녀가 2년 동안 피를 깎는 노력으로 칼을 갈며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사업 계획서는 오만함과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혁신, 파괴, 시장 선도 같은 공허한 단어들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스타일 그대로였다. 그리고 임원 소개 페이지에는 활짝 웃고 있는 박수진의 사진이 최고 홍보 책임자 CCO라는 직함과 함께 밝혀 있었다. 배신자들의 행복한 얼굴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캐서린은 메일을 삭제하는 대신 천천히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들이 던진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투자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 그녀에게 보내온 완벽한 복수의 초대장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분노에 몸을 맡기는 대신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국의 모든 금융 뉴스, 증권가 정보지, 그리고 익명의 IT 커뮤니티까지 뒤져 이노베이트유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가 찾아낸 정보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금 유동성 위기, 핵심 인력 이탈, 고객 불만 폭주.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절박한 자들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데이비드 첸 회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의 흔적 대신 완벽한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흥미로운 케이스가 하나 들어와서 보고 드립니다. 그녀는 이노베이트유의 사업 계획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데이비드 첸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노베이트유 몇 년 전에 반짝했던 곳 아니던가. 요즘은 평판이 좋지 않던데. 역시 업계의 거물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캐서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초기 시장 진입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부각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역발상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인 프로메테우스의 기본 설계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문제는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자금 운용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뒤 부실한 경영진을 정리하고 기술만 흡수할 수 있다면, 그녀는 이것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부실 기업 인수 후 구조 조정 턴어런디라는 고난도의 투자 전략으로 포장했다.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캐서린 그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다. 물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고 가차없는 실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팀을 이끌고 그들의 재무 상태부터 기술의 실체까지 뼈만 남기고 전부 반란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전을 갈망하는 사냥개처럼 빛나고 있었다. 데이비드 첸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는 캐서린의 능력을 믿었다.
특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딜을 해부하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그녀의 집요함과 냉철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의 안목을 믿어보지. 이번 건은 전적으로 자네에게 맡기겠네. 마음껏 해보게. 다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말게나. 썩은 사과는 빨리 버릴 줄도 알아야 하니까. 그는 그녀에게 전적인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노베이트 유의 운명은 이제 완벽하게 캐서린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캐서린은 회장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손에 쥔 채 창가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승리의 예감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새로 구성된 실사팀의 주니어 분석가 이름으로 첫 번째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정중하고 형식적이었다. 이노베이트유의 투자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주주, 명부, 그리고 주요 계약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이메일은 서울을 향해 발송되었다. 희망을 찾는 그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손길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그 손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는 그것을 물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올 것이었다. 오리온 캐피털로부터 첫 번째 서류 요청 이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이노베이트유 사무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축배를 들었다. 싱가포르의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그들은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들은 오리온 캐피털을 위기에서 구원해줄 동아줄이자 자신들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줄 황금 티켓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것 봐, 결국 될 줄 알았다니까. 내 비전은 아직 죽지 않았어. 최민준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박수진은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당연하죠, 대표님. 그들이 요청한 자료 좀 봐요. 얼마나 꼼꼼해. 역시 큰 물은 달라. 우리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거야. 그들은 그 꼼꼼함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 캐서린은 이 게임을 위한 완벽한 팀을 구성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해줄 대리인을 내세웠다. 서울 현장 실사를 책임질 팀장으로는 박진우 회계사를 임명했다. 그는 기업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법률 회계 분야의 베테랑으로 감정 없는 표정과 집요함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며칠 후 박진우 회계사와 2명의 젊은 분석가로 구성된 오리온 캐피털의 실사팀이 이노베이트유 사무실에 도착했다. 칼같이 다려진 정장과 냉철한 표정의 그들은 화려하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이노베이트유의 분위기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과장된 환대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가 저희의 심장부인 개발실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민준이 자랑스럽게 떠드는 동안 박진우 회계사의 시선은 사무실 한쪽에 쌓여 있는 빈 박스들과 몇몇 비어 있는 책상들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말을 자르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최 대표님 제출하신 작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니 접대비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최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둘러댔다. 아, 그건 해외 바이어들을 접대하느라 중요한 계약 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계약서와 해당 접대에 참여했던 임직원 목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원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요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실사 과정은 이노베이트 유에게 악몽 같은 고문이 되었다. 캐서린은 싱가포르에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박진우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요구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 원본 전 직원의 경비 지출, 내역, 프로메테우스 플랫폼의 핵심 소스, 코드, 심지어 이사회 회의록까지 자료 요청은 끝이 없었고 파고들수록 더욱 세밀해졌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직원들은 계속되는 감사에 지쳐갔고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오만함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결국 박진우에게 폭발했다. 이건 실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당신들 위에는 도대체 누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박진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저희는 철저할 뿐입니다. 최 대표님. 저희 투자자들은 그 이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온 캐피털의 총괄 디렉터와의 화상회의가 잡혔다. 최종 결정을 내릴 핵심 인물과의 첫 대면이었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오랜만에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화면 앞에 앉았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실사를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연결된 화면에는 박진우 팀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KK 다이렉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참가자가 입장했다. 하지만 그 화면은 암흑처럼 까맣게 꺼져 있었다. 목소리만 들려왔다. 소프트웨어로 미세하게 변조되어 중성적으로 들리는 차갑고 울림없는 목소리였다. 최민준 대표님, 박수진 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리온 캐피털의 투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K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 캐서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박진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잔인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초기 유저 확보 비용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300% 이상 높습니다. 이것을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미사역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익명의 디렉터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데이터로 반박했다. 핵심 개발 인력의 이직률이 지난 1년간 40%에 달합니다. 이것이 대표님의 비전에 동의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캐서린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사실상 기소에 가까웠다. 회의 내내 최민준과 박수진은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약점들을 정확하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마치 자신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박수진이 홍보 성과를 부풀려 이야기하려 하자 디렉터는 즉시 실제 유저 활동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녀를 침묵시켰다. 끔찍했던 1시간이 지나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최민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졌다. 도대체 누구야? 저 자식은 우리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 박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뭘 숨기는지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오만함에는
이제 서서히 공포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의 어두운 사무실. 캐서린은 헤드셋을 벗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연결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지독한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의 응어리였다. 그녀는 무심하게 눈물을 닦아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의 임시 사무실 박진우 회계사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이노베이트유의 경비 지출 내역이, 다른 쪽 화면에는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가 빼곡히 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며 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마침내 패턴을 찾아냈다. 거액의 자물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SJ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로 지급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간단한 조사를 통해 그 회사의 주소가 박수진의 오빠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해외 기술 동향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발리와 파리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은 실제로는 명품 쇼핑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용이었다. 최민준이 연구 개발 장비로 리스한 고가의 스포츠카 내역까지, 비리의 증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방만 경영이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박진우는 감정 없는 얼굴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즉시 싱가포르의 캐서린에게 전송되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들이 회사 돈으로 벌인 사치스러운 향연의 기록들을 보며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자신들의 천박한 욕망을 채우는 데 썼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다. 하지만 캐서린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재무비리는 그들의 부도덕함을 증명할 뿐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의 근원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직감은 더 깊은 곳에 더 근본적인 거짓말이 숨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프로메테우스 플랫폼의 소스 코드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기술 실사는 투자 과정의 일부였지만 가장 민감하고 치매적인 절차이기도 했다. 예상대로 최민주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소스 코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건 영업 비밀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코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 논의는 여기서 종료됩니다.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며칠 후 암호화된 소스 코드가 오리온 캐피털 측으로 전달되었다. 공식적인 기술 감사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졌지만 캐서린은 그 사본을 개인적으로 확보했다. 그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옛 대학원 졸업 논문 파일이 있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두 개의 화면을 띄워 놓았다. 한쪽에는 프로메테우스의 구조 설계도가, 다른 한쪽에는 그녀가 피와 땀으로 완성했던 졸업 논문, 양자 역학 기반의 예측 물류 모델에 관한 연구가 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민준과 함께 실현하기를 꿈꿨던, 오직 그에게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두 문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로직 독특한 데이터 구조화 방식, 심지어 특정 모듈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논문에서 그대로 복제된 것이었다. 그들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훔친 것이었다. 그녀의 꿈과 지성을, 그녀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질한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다. 최민주는 그녀의 마음과 친구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적 재산까지 훔쳐 자신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렸던 것이다. 배신은 이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만이자 약탈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감정의 해소를 넘어섰다. 그것은 도둑맞은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옛 이메일과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논문의 초안 파일들 민준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보냈던 이메일들, 심지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함께 정하며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찾아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자료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그들의 재무 비리를 증명할 회계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성공이 도둑질의 결과물임을 증명할 지적 재산권 침해의 증거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캐서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는 그녀의 낡은 졸업 논문이, 다른 한 손에는 그들의 횡령 내역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울에 있는 박진우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곧 최종 결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시는 무엇입니까? 디렉터님, 캐서린은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그들에게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장소는 싱가포르입니다. 이제 진짜 주주를 만날 시간이라고. 덫은 이제 설치 단계를 넘어섰다. 육중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닫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스 코드까지 넘겨준 이후 오리온 캐피털로부터의 연락은 끊겼다. 이노베이트유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초조함만이 감돌았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최민준과 박수진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으로 가득 찼다. 다 끝났어. 그들이 우리 소스 코드를 보고 뭔가 알아챈 게 분명해. 최민준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수진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리쳤다. 그럼 어쩔 건데,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끝이라고. 그들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 남은 널빤지를 두고 싸우는 난파선 선원들 같았다. 최민준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메일 도착 알림창이 떴다. 발신인은 오리온 캐피털 디렉터 오피스였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박수진도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메일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간결했다. 귀사의 투자 제안에 대한 1차 실사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엄격한 심사 결과 이노베이트유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막히던 사무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폭발할 듯한 환희로 바뀌었다. 메일은 계속되었다. 이에 최종 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을 위해 일주일 후 싱가포르 본사로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들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발표는 모든 주요 투자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저희의 핵심 주주 프라이머리 스테이크홀더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는 박수진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천국으로 단숨에 날아오른 기분이었다. 그들의 불안과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다시금 거만함과 탐욕이 들어찼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마침내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핵심 주주라니 도대체 어떤 거물일까? 박수진이 상기된 얼굴로 속삭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에서의 쇼핑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든 상관없어.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내가 우리 가치를 2배로 부풀려서 투자금을 받아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들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행복한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최종 발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들의 준비는 회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거물을 유혹하기 위한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는 것에 가까웠다. 최민주는 온갖 미사여구와 거창한 비전을 담아듣는 사람의 혼을 빼놓을 만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박수진은 외적인 이미지를 꾸미는 데 몰두했다. 싱가포르에서 입을 명품 옷을 고르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기 위해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들은 본질보다 포장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업 미팅이 아니라 부유한 투자자를 상대로 한 매혹적인 쇼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의 캐서린의 준비는 그들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공연이 아닌 완벽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발표 자료 대신 박진우가 보내온 횡령 증거 자료와 자신의 졸업 논문, 그리고 오리온 캐피털의 법무팀이 검토한 법률 의견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 장소로 회사에서 가장 크고 위압적인 최상층의 보드룸을 예약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방문객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최민준과 박수진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스위트룸 예약을 지시했다. 사자굴로 걸어 들어오는 재물에 대한 마지막 친절이자 그들의 오만함을 한껏 부풀려 놓기 위한 잔인한 배려였다. 그녀의 내면은 고요했다. 지난 2년간의 고통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흥분이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심판을 통해 과거의 강서연을 완벽하게 떠나보내고 캐서린 강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일주일 후 2개의 장면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교차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 최민준과 박수진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싱가포르를 향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기내에 가득 찼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 오리온 캐피털의 최상층 보드룸. 캐서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놓인 비어있는 의자, 바로 자신의 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원목 테이블의 표면을 천천히 손으로 쓸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오리온 캐피털 본사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와 위용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부와 권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안내 직원을 따라 최상층으로 향하는 고속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고 그들은 회의실 안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싱가포르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방 중앙에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한 길고 검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몇 중년의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데이비드 첸 회장과 나측은 얼굴인 박진우 회계사도 보였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문을 등지고 있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의 주인공인 핵심 주주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는 듯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데이비드 첸이 간결하게 입을 열었다. 두 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최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해온 무대에 막을 올렸다. 그는 타고난 연기자였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화려한 제스처로 그는 이노베이트유의 비전을 설파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단순한 물류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재편할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은 그의 옆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상석의 의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기에 최민주는 점차 초조해졌지만 애써 페이스를 유지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 마침내 모든 발표가 끝나고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는 박수갈채와 감탄을 기대했다. 하지만 회의실을 채운 것은 길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임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상석의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들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날카로운 구두굽,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그리고 그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멈췄다. 최민준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얼굴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박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삼켰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 바로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알던 강서연이 아니었다. 짧게 자른 머리,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위.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틀림없는 강서연이었다. 서연아, 최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회의실을 맴돌았다. 서연아니 캐서린은 그들의 충격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창의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민준 대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예상 유저 성장률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한치도 드러내지 않은 채 준비된 심판을 시작했다. 향후 18개월간 500% 성장을 예상하셨군요.
야심찬 목표입니다. 박진우 회계사님, 이노베이트유의 현재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박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횡령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물쇠 호화스러운 해외 출장 내역. 최 대표, 이 접대비들이 어떻게 500% 성장에 기여하게 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캐서린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하셨죠. 아주 흥미로운 컨셉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2022년에 제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제출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더군요. 민준 씨가 교정까지 봐주었던 바로 그 논문 말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화면은 그녀의 논문 설계도와 프로메테우스의 구조도를 나란히 비교하는 화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것은 도둑질이었다. 회의실에 앉은 모든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최민준과 박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캐서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어떤 고함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들은 회사를 세운 게 아니야. 거짓말과 도둑질, 그리고 배신 위에 성을 쌓았을 뿐이지. 당신들은 내 미래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그리고 감히 그것을 다시 나에게 팔러 여기까지 온 건가? 최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건 오해야 서연아. 그의 변명은 힘없이 흩어졌다. 박수진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데이비드 첸과 다른 임원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캐서린이 왜 이 딜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건 처절한 심판이었다. 마침내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었다. 이노베이트유의 투자 제안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리온 캐피털은 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무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이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도용에 관해서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늘한 미소와 함께 말을 맺었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침묵 속에 고립된 최민준과 박수진,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싸늘한 경멸만이 남았다. 캐서린이 회의실을 나간 후 남겨진 최민준과 박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데이비드 첸과 다른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쏟아지는 창처럼 그들을 꿰뚫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고 굴욕적이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들어와 그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건물 밖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지옥과 같았다. 올 때의 희망과 흥분은 온데간데 없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퍼스트 클래스의 넓은 좌석을 채웠다. 최민주는 창밖의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박수진은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들의 완벽했던 연극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처참한 현실뿐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심판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렸을 뿐이었다. 붕괴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투자업계의 좁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아시아 최고의 VC인 오리온 캐피털이 이노베이트유의 투자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치명타였다. 가장 먼저 기존의 소액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앞다투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노베이트유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말라붙었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모래성보다도 허약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주요 고객사들 역시 불안정한 회사의 미래와 사기 혐의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계약 해지 통보가 팩스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한때 혁신이라 불렸던 그들의 플랫폼은 이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 협력업체들은 미지급 대금을 독촉했고 회사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질식 직전에 이르렀다. 언론은 더욱 잔인했다. 최민준을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며 칭송했던 기술 전문 매체들은 이제 그의 방만한 경영과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사기 혐의를 폭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불만을 품고 퇴사했던 직원들의 익명 제보가 더해져 그의 신화는 한낱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천재 사업가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의 망치가 그들을 내리쳤다. 오리온 캐피털의 법무팀은 투자 실사 과정에서의 재무정보 허위 기재 혐의로 이노베이트유를 정식 고소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개인 강서연의 이름으로 더 파괴적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녀는 서울 최고의 지적 재산권 전문 로펌을 고용하여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 도용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술 도용 사실의 공개적인 인정과 프로메테우스 플랫폼의 영구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태에 금융범죄수사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최민준과 박수진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들이 만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최민준과 박수진의 관계는 폭발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공동의 욕망이었을 뿐이다. 욕망이 좌절되자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책임 전가만이 남은 잿더미가 되었다. 텅 비어가는 사무실에서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졌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오만한 성격 끝도 없는 거짓말.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박수진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다. 최민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웃기지 마.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사달라고 조른 게 누구인데 너도 나만큼 이 돈을 즐겼잖아.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싸움은 점점 더 추악해졌다. 마침내 최민준이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적어도 서연이는 똑똑하기라도 했지. 넌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 말에 박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 이름이 이제 그들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침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검찰에 협조하여 자신이라도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박수진마저 떠나고 최민준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범죄의 공범이었던 연인마저도 모두 잃었다. 그는 압류 통지서가 붙은 텅 빈 대표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박수진,
그리고 강서연의 모습, 자신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의 캐서린은 서울의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방금 법원으로부터 최민준의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프로메테우스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강 변호사님, 캐서린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무거운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편안히 잠든 것 같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준과 박수진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이노베이트유는 파산 절차를 밟았고 그들의 재판은 법정에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캐서린은 서울의 변호사로부터 온 최종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익숙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승리감 대신 거대한 공허함과 그 뒤를 잇는 잔잔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복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과정, 피를 깎는 노력과 자기 수련, 그리고 지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승리였다. 그녀는 단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생각을 깨뜨리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얼마 전 그녀가 강력하게 추천하여 투자를 성사시켰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테라컴의 젊은 여성 창업자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메일에는 투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준 캐서린의 멘토링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처럼 업계 정상에 선 멋진 여성 리더를 보며 큰 영감을 얻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캐서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라는 것을, 가치 없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목표가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캐서린은 데이비드 첸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오리온 캐피털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존경심을 담아 그러나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데이비드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노베이트유 건이 끝난 후 그녀에게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캐서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제 목표는 무언가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무언가를 짓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벤처 캐피털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회사는 명확한 사명을 가질 것이었다. 바로 남성 중심의 기술 및 금융업계에서 과소평가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성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었다. 한때 그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데이비드는 실망하는 대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성장이 이끌어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걸세. 더 이상 내 직원이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로서 자네를 응원하지. 그는 그녀의 멘토를 넘어 이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다. 그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캐서린은 오리온 캐피털에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챕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싱가포르의 중심 업무 지구에 밝고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유리문에는 AURA 벤츄얼스라는 이름이 세련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오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자 한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이제 그녀는 숨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한 것이었다. 사무실 안 캐서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에너지 넘치는 젊은 여성 창업가 그룹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발표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미소로 경청했다. 오리온 캐피털의 보드룸에 앉아있던 얼음 같은 분석가 캐서린 강의 모습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명민하고 프로페셔널했지만 그녀의 질문에는 상대를 위축시키는 대신 더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동시에 아시아 기술 업계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은 것이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을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강서연 그리고 캐서린 강.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을 위한 기회로 승화시킴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